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조절하고 있는데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살은 분명히 빠지기는 했는데 막 얼굴이 푸석해지고 기운도 없고 야 너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이런 말 들을 때 진짜 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이 빼면 뭐예요? 다시 찌고 빼고 또 찌고 요요가 반복이 되니까 몸은 점점 더 지치게 되죠.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그냥 체중계 숫자만 줄이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굶고 운동하고 몸무게를 빼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탄력은 빠지고 얼굴 쑥 꺼지고 기초대사량 떨어지고요, 살은 훨씬 더 잘 찌는 몸이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진짜 지방은 못 빼고 그냥 수분이나 근육만 먼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체중 감량이 아니라 지방 감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kg 넘게 감량하고 나서 지금까지 무리 없이 쭉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과정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왜 지방만 빼야 하는지. 보통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도 줄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체중계 숫자는 분명히 내려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방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이 붙게 되는 이런 경험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그 체중계의 숫자만 줄이는데 집중을 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방이 빠지면 몸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인데요. 똑같이 5kg을 빼더라도 어떻게 뺐느냐에 따라서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운동, 식단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부위, 허벅지나 복부, 막 팔뚝 같은 데는요, 진짜 끝까지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요, 혈류나 호르몬 때문이라 식단,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3가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왜 숫자에만 집중했던 예전 다이어트가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패 없는 유지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왜 지방만 빼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걸 확 줄이면 몸무게는 금방 빠지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빠지는 게 진짜 지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가장 꺼내 쓰기 쉬운 것부터 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은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쓰려고 해요. 그 이유는 지방은 꺼내서 에너지로 쓰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요, 근육이 유지 비용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지방보다는 근육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너무 적거나 또는 유산소 운동만 오래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몸이 지방을 안 쓰고 근육부터 먼저 쓰게 됩니다. 최악이죠. 그리고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기초 대사량 이제 다들 아시죠? 그냥 우리가 숨만 쉬어도 쓰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자동으로 쓰는 에너지 양인데 근육이 많으면 이 자동 소비가 많아져요. 반대로 근육이 줄면은요, 에너지를 덜 쓰는 몸으로 변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밥 한 공기 먹어도 괜찮던 사람이 근육이 빠지면 반 공기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돼버려요. 왜냐면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2000칼로리 정도를 저절로 자동으로 태우던 몸이 지금은 1300, 1400칼로리밖에 못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당연히 살이 금방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는 단순히 먹는 양이 늘어서 몸무게가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몸 자체가 살찌기 쉬운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요요가 올 때 단순히 지방만 다시 찌는 게 아니라 빠졌던 근육은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지방은 늘고 근육은 더 줄어든 상태로 몸이 세팅이 돼버리는 거죠. 근육은 단순히 에너지 소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틀을 잡아주는 안쪽 뼈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육이 줄면 그 지탱력이 무너지니까 피부가 축 처지고 몸매 라인도 당연히 흐트러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꺼진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몸을 지탱해주는 힘인 근육을 지키고 필요 없는 지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방만 제대로 빼려면 식단을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방만 쏙 빠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이 알고 계시죠? 실제 다이어트는요, 식단이 80, 운동이 20, 먹는 걸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요, 운동으로 1시간을 땀 뻘뻘 흘려도 소모되는 칼로리 고작 400에서 50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밥 한 공기, 치킨 한 조각만 먹어도 600, 700칼로리를 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운동으로 빼는 것보다 먹는 걸 줄이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식단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 안에서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이 포도당은 몸이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에너지로 쓰는 연료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몸이 그걸 다 못 쓰고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야 이거 어떡하지? 지방으로 축적을 해버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어디에 쌓아놓냐면 주로 배나 옆구리, 허벅지 같은 우리가 진짜 없었으면 하는 그곳에 쌓게 돼요. 왜냐면 그런 부위는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혈액순환도 느려서 한 번 쌓이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를 100g 이하로 맞췄어요. 왜 하필 100g이냐면요, 대부분 성인의 활동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g 정도면 우리 몸이 필요한 최소 에너지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필요한 만큼은 쓰고 남는 건 지방으로 안 넘기게 딱 막아주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 100g이 진짜 생각보다 금방 넘어요. 흰 쌀밥 한 공기만 먹어도 탄수화물이 무려 70에서 80g이나 됩니다. 여기서 점심에 면이나 빵, 간식까지 곁들이면 하루 목표량은 그냥 순식간에 초과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식단 루틴 자체를 바꾸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침에는 단백질,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요. 점심에는 살짝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말고 복합 탄수화물로, 그리고 저녁에는 거의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하고 채소만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탄수화물 그렇게 줄이면 배고프지 않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배고프고요, 막 허하고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속을 천천히 부드럽게 채워주면서 먹고 나면 위 속에서 부풀거든요. 왜냐하면 수분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위 안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점점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렇게 부풀면서 위 안의 공간을 천천히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몸속 소화효소로부터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음식보다 훨씬 느리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을 천천히 통과를 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샐러리, 오이, 아보카도,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로 배를 채우니까 밥을 안 먹고도 꽤 든든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됐어요. 두 번째, 저녁은 좀 가볍게 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두부나 채소구이, 닭가슴살 한 덩이 또는 샐러드, 이 정도로 정말 가볍게요. 왜냐면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은요 대사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대사율은 몸이 가만히 있을 때도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쓰는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대사율도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낮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빠르게 써버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데 밤이 되면 몸이 서서히 휴식 모드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밥이랑 면이랑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털어 먹으면 몸은 이거 쓸 일이 없네, 에너지가 많아져서 당연히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진짜 가볍게 먹는 게 지방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저녁 조절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단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아침을 조금 더 늦게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을 7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11시에 먹잖아요. 그러면 16시간 공복 시간을 채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우리 몸이 12시간 이상 공복을 하면 혈당을 다 쓰고 나서 몸속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때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공복 때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글루카곤은 지방을 막 태워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지방 연소 모드로 들어가는 타이밍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매일 해야 되나요? 그럼 몇 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되죠?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것도요 16시간, 8시간 방식이에요. 자, 하루에 16시간 공복, 8시간 안에 식사하는 방식인 거죠. 꼭 매일 하지 않더라도 주 3, 4회만 해도 체지방 감량과 폭식 방지에 효과를 보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요, 밤에 군것질 줄이기도 훨씬 쉬워지고 속이 진짜 편안해져요. 그리고 굶는 게 아니라 먹는 시간을 조절을 해서 몸이 지방을 더 잘 태우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의 핵심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먹는 속도도 꼭 조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다 너무 바쁘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막 5분 만에 식사 끝내고 훅 먹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항상 먹고 나서 배는 땡땡하고 배 터질 것 같아 막 이러거든요.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빠르게 먹는 게 안 좋냐면은요, 우리가 밥을 먹고 배부르다는 신호가 뇌에 도착하는 데는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부름의 신호가 뇌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20분 전에 먹는 거를 5분, 10분 만에 먹어 치우면은요 내가 배부른 거를 못 느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요, 식사 시간을 일부러 20분 이상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답답하고 뭔가 빨리 먹고 가야 되는 약간 초조함도 있었는데요.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배가 천천히 불러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양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자, 이렇게 식단을 알아봤으면 남는 건 운동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근육만 빠지고 지방은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방만 쏙 빼서 운동을 하려면 운동도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사 걷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뛰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뛰기만 하면 무릎 나가고 체력 떨어지고 오히려 운동 오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사 걷기 먼저 추천을 드려요. 러닝머신에서 경사를 10에서 15도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속도는 4.5에서 5.0 정도로 그냥 천천히 꾸준히 걷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 걷기만 해도 심박수가 딱 지방이 잘 타는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관절에 부담이 훨씬 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심박수가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심박수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할 때 심박수가 너무 낮으면 운동 강도가 너무 약해서 지방을 제대로 못 태우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다를 게 없어져요. 그런데 또 반대로 심박수가 너무 높아지면 몸이 급하게 에너지를 끌어다 쓰느라고 지방 대신에 근육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지방만 잘 태울 수 있는 골든존 심박수를 잘 맞춰야 돼요. 이 수치가 보통 심박수 130 전후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숨은 약간 차는데 옆 사람이랑 대화 정도는 가능한 요 정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좀 적응을 하고 강도를 올려도 된다 싶으시면은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HIIT, 히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히트는 짧은 시간 동안에 빡세게 운동하고 짧게 쉬고 다시 빡세게 운동하고 이걸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숙제를 막 몰아서 한 번에 끝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4분 동안 진짜 빠르게 탑니다. 그리고 3분 동안 천천히 쉬었다가 다시 4분을 엄청 빠르게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분을 천천히. 이걸 한 3, 4세트 반복하는 건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운동 효과는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운동 효과가 좋을까요? 히트를 하면 몸이 한번 활활 불타오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이걸 애프터번 효과라고 하는데요. 운동이 끝난 뒤에도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산소랑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면서 지방까지 쭉 계속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은 날이나 시간이 없을 때는 자전거나 러닝머신을 잡고 히트를 돌렸어요. 진짜 힘들기는 한데 끝나고 나면 땀이 쏟아지고 지방 정말 태우는 느낌이 확 와요. 자, 이렇게 식단이랑 운동을 진짜 제대로 지켜서 지방만 빼잖아요. 그럼 몸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체중계에서 몸무게만 주는 게 아니고요, 몸의 라인이 변화가 나타나니까 기분도 훨씬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빼잖아요. 요요가 올 수가 없어요. 요요가 안 오는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식단도 열심히 하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운동도 제대로 했는데 왜 여긴 안 빠지지? 이런 부위가 꼭 남아요. 팔뚝이나 허벅지 바깥쪽 승마살이라고 하죠. 또는 뱃살 안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팔 길이, 다리 길이가 다 다른 것처럼요, 사람마다 지방의 위치, 분포도가 다 달라요. 그냥 내가 타고나기를 여기에 지방을 많이 갖고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보조수단으로 지방흡입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이 방법을 다 해도 안 될 때, 이럴 때는 지방흡입을 해서 안 빠지는 그 라인을 깎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지방흡입으로 빼버려야지 이러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절대 안 되세요. 지방흡입은 다이어트의 대체가 절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고도 만들어지지 않는 라인, 나 허리가 없어, 그러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허리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에 다이어트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방흡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진짜 제대로 살을 빼고 싶다면 체중계 숫자만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방만 똑똑하게 빼야 돼요. 그러려면 식단이 80, 운동이 20,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식단은 어떻게? 탄수화물 줄이고 식이섬유 채우고 저녁은 가볍게, 가능하면 간헐적 단식까지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밥 먹는 속도 20분 이상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은 무조건 막 뛰기보다는 경사 걷기로 심박수 120에서 140 정도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나 강도를 좀 올리고 싶다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짧고 빡세게 확실하게 지방만 쏙 빼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근력 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 근육을 지켜줘야 살도 빠지고 탄력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살은 빠졌는데 탄력은 살아있고 몸매 라인은 예쁘고 요요도 안 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부위가 남는다면 지방흡입 같은 보조수단을 딱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결국 몸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식단과 운동으로 내 몸을 만들어가고 건강하게 예쁘게 바뀌는 거, 우리 이번에는 진짜로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